안녕. 오늘은 이제 연필깎이랑 손 그림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봤어요. 일단 이제 이 그림이랑 소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손으로 이제 연필깎이를 짚고 연필을 깎는 과정과 그런 걸 좀 더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소재를 선택해서 이제 연구작을 그리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,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상에서 좀 더 제가 신경을 썼던 부분은 개체 하나하나당 이제 복잡한 개체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포인트, 집중점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강조점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필 V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연필을 좀 둬서 그 안에 이제 연필깎이를 둬서 이 연필깎이가 좀 더 강조될 수 있게 구성을 좀 짜고, 그 다음에 이제 연필깎이를 연필 깎는 이제 다양한 손동작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좀 배치를 해서 이 연필깎이에 좀 더 시선이 부각될 수 있도록 스케치를 뜰 때 저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이 스케치를 떴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제부에는 연필깎이를 깎고 있는 형태의 이제 그림이 나오도록 스케치를 뜨고, 뒤에는 이제 연필깎이 중에서 연필깎이 쓰레기통, 연필깎이 바지 그런 걸 이제 빼는 형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도 한번 그려주고, 그다음에 이제 너무 정면만 나오니까 이제 좀 원경에서 좀 다른 뷰를 좀 활용을 해서 이제 스케치랑 구성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했고,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브러싱상 되게 이제 학생들이 그린다면 어려움이 좀 많을 만한 소재였던 것 같아요. 구조도 좀 복잡한 데다 반사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리기 좀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, 이런 어려웠었던 그림들 좀 그리기 위한 팁이 이렇게 생긴 이런 복잡한 구조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는 게 아니고 크게 이렇게 한 면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면, 이렇게 한 면에 이제 좀 먼저 양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복잡한 소재를 이제 브러싱을 할 때 이런 구조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고 크게 이렇게 어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, 또는 이제 금속체다 보니까 빛을 받으면은 반사가 버리는 게 되게 하얗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런 하얗게 이제 보여야 되는 부분, 큰 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런 큰 틀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런 튀어나와 있는 구조들 또는 이렇게 손잡이 있는 부분들, 기차 모양 이런 장식품들을 좀 더 그려주게 된다면은 아마 이 그림을 그릴 때, 아니면 이런 복잡한 금속체를 그릴 때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걸 그릴 때 구조들 사이에서 있는 속에 있는 그림자들, 이런 것들을 좀 더 위주로 묘사를 해주면은 아마 이런 복잡한 개체를 그릴 때도 좀 더 유용하게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. 손이 되게 학생들이 그릴 때 되게 어려운 그런 소재잖아요.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학생 때도 그렸지만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. 이제 이런 걸 그릴 때 이제 좀 팁이, 사람들한테 다 있잖아요. 손. 이런 거 보면서 좀 최대한 관찰을 많이 하면서 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손을 그릴 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했을 때 핏줄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걸 그려보면서 이제 보면서 그리면은 손 그릴 때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, 또 이런 거 그릴 때 조금 브러싱 할 때 팁은 손 끝에 보면은 손 끝에 이제 혈액이 많이 몰려서 붉은스름하게 또는 핑크빛으로 피가 많이 보여요. 그래서 이제 똑같이 노란색으로 그냥 다 밋밋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좀 혈기가 좀 보이게 생기가 좀 있어 보이게, 죽은 손을 그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손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붉은스름한 색감을 좀 넣어주면서 그리게 되면은 좀 더 생동감 있고 자연스러운 손을 그리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우선 이런 거 핏줄이나 이런 손 묘사를 할 때, 이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감 위에다가 또 다른 색깔 올리다 보면 분명히 섞여서 탁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서 색연필로 그런 부분을 색감을 좀 올려주면서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 게 아마 잘 보이는 게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. 저는 이게 보면은 밑에 물감을 연하게 한번 싹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색연필로 그 위에 이제 색감만 좀 올려주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그림자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서 뭔가 좀 허전하네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, 저는 그건 좀 안 좋다고 봐요. 그림자로 인해서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게 되게 명확해진단 말이에요. 자기가 그리고 있는 공간이. 그래서 이런 거는 애당초 브러싱 계획부터 나는 바닥 그림자를 그려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자세히 보여주겠다, 그 계획을 먼저 갖고 들어가야지 그림자를 좀 더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, 이게 중간에 막 아무 계획 없이 하다가 그림자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막 그런 학생도 있어요. 공간이 이제 울룩불룩하게 보인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렇게 계획을 하고 들어가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원경을 그릴 때 학생들이 되게 이제 엄청 날림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원경도 날린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, 앞에 있는 게 우리가 그린 이 주제부는 앞에 있으니까 더 묘사 열심히 하는 거고, 뒤에 있으니까 이게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묘사의 정도를 줄이는 거지 어떠한 뭐 형태를 날린다거나 그런 건 절대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, 보면은 이제 이 앞에는 블랙까지 묘사를 다 찍고 생 화이트도 찍고 이렇게 찍어서 이제 앞에는 최대한 끌어당기고, 뒤로 넘어갈수록 그런 색감의 차이보다는 저는 좀
좀 묘사의 강도라고 생각을 해요. 묘사의 강도를 좀 낮춰서 여기 앞에 손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 이런 막 주름은 그렸지만 뒤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. 뭐 빗줄도 많이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런 묘사의 정도를 좀 낮춰주면 자연스럽게 좀 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채도를 낮춰서 들어가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뒤에 너무 탁하게 나오는 학생들이 가끔 봐가지고 저는 그냥 좀 연하게 그린다? 그냥 물로만 좀 풀어서 연하게 그린다 생각하고 묘사의 강도를 좀 줄여주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오늘 이제 연필 손 그림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럼 이제 다음에 또 다른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